저는 30대 주부로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지금 시댁과는 발길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고부 갈등을 겪는 분들이야 많이 있겠지만 제 경우 시어머니의 속물근성을 보고 정이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나름 결혼 전부터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려는 노력을 많이 해온 저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당분간은 멀리 지내는 게 나을 듯 싶어 안 보고 사는 중입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인생 선배이신 구독자님들 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남편은 안정적인 회사원이에요. 저는 디자인 쪽 프리랜서인데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일주일 한 번 정도 외주업체와 미팅이 있곤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 직업에 대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불안정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이 마치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닌 것처럼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 때는 별 말씀 없으셨다가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혹시 내 아들 직장 믿고 취직인지 뭔지 알 생각은 아니지? 요즘 세상에 맞벌이가 아닌 부부가 없더라. 나는 내 아들이 혼자서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며느리가 집에만 있는 걸 난 도저히 못 봐. 그래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결혼하면 지금처럼 집에서 일하는 직장 말고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아무래도 월급을 받아야 안정적이고 저축도 꾸준히 할 수 있잖아.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어지간한 월급쟁이보다 수입이 더 좋은걸요? 지난달에 통장에 찍힌 돈 얼만지 보여드려요? 뭐? 월급쟁이보다 수입이 좋다고? 어디 내 눈으로 확인이나 해보자. 대체 집에서 하는 일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머니는 슬쩍 금액을 보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푼돈을 버는 줄 아신 모양입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예상보다 많은 수입에 놀라신 듯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 직업에 대해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를 다른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굳이 제 직업이나 하는 일을 말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33이고 남편이 36으로 둘 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늦지막이 결혼을 하니 장점도 있더라고요. 각자 경제활동하면서 결혼자금은 어느 정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양가도움 크게 안 받고 결혼했어요. 신혼집은 남편 출퇴근을 고려해서 얻었는데 반반 보태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받아서 처음부터 자가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 쪽에서 더 해와야 하고 나는 해오는 거에 맞춰서 해간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서로 가진 것으로 조율해가며 무난하게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네 돈 내 돈 따지기도 싫고요. 시댁이 우리 집에 비해 경제적으로 나은 상황도 아니어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었고요. 사실은 저 결혼할 때 사실 시댁에 솔직히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저희 친정부모님 재력입니다. 친정아빠가 중소기업 대표십니다. 공장도 지방에 몇 군데 있으시고 꽤나 규모가 큰 회사예요.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제가 자라온 환경이나 부모님의 재산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셨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 재력을 아시고 공연히 자격지심을 가지신다거나 며느리인 저를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댁에는 그냥 부모님이 작게 사업을 하신다는 말만 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장녀인 저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자식 결혼이나 만나는 사람은 관여하지 않고 믿는 분들이셨어요. 남편을 처음에 인사시켰을 때도
쓸데없는 질문 안 하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셨고, 특히나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두 분 다 기분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은 저와 남편 둘이 대화하는 거 보니 걱정 없이 잘 살겠다며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장남이었고 저도 장녀라 양가 모두 첫 결혼이었는데 우리 결혼 계획 들으시고는 엄마가 나중에 남편 없는 데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 해줄 테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결혼하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은지야, 니들끼리 하겠다는 말은 엄마도 이해한다만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인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이때 다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돈 걱정하지 말고 결혼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족한 건 엄마가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근데 우리 힘으로 결혼하기로 했는걸? 정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는 엄마한테 말할게. 지금 같아서는 딱히 결혼할 때 비싼 돈 들이고 싶은 건 없어. 내가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건 다 했는데 살림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어? 친정엄마의 말씀이 참 고맙고 든든했지만 저는 제 스스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양가의 부모님 도움 안 받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 집에서 도와주시면 나중에 시댁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엄마 걱정은 고맙지만 최대한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거절했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금세 웃으시며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시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버지는 일부러 외제차 대신 평범한 차를 타고 오셨고 만남의 장소로는 적당히 고급스런 한식당을 선택했습니다. 식사 도중 시어머니께서 제 부모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두 아이가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남자 쪽에서 집도 한 칸 안 해주고 자리 잡는데 도움을 못 줘서 흠잡으실까 봐 내심 걱정했답니다. 그런데 뵈니까 저희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그러자 제 어머니께서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아이들에게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알아서 잘 준비해줘서 다행이죠. 이렇게 양가 도움 크게 받지 않고 결혼하려 했으니 당연히 예물이랑 예단도 쿨하게 간소화하기로 했었는데요. 의외로 시어머니는 처다들이라 예단을 바라시길래 남들이 해가는 만큼은 해갔습니다. 현금 예단도 하고 현물도 원하시는 거 물어보니 다른 건 필요 없다시며 오래된 가전 바꿔주길 원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결혼 전에는 우리 둘이 잘 사는 모습 보이는 게 효도 아닌 길이라면서 나름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시댁에 뭘 잘하라거나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거나 하는 갑질 예고는 아예 없었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아들 바라기인 면은 있지만 결혼하면 우리 부부에게 간섭은 크게 없을 거라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웃는 얼굴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어머니가 저를 막 예뻐한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니까 살갑게 잘 지내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결혼 직후부터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마음이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은 사건이 결혼 초반에 있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친정이랑 달리 가족이랑 모이는 모임이 굉장히 빈번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성 강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필 그때 명절이 낀 때였는데 당연히 친정에도 못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까지 갈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친정엄마는 어디 갈 생각 말고 몸 회복하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 안 온다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명절에 가족끼리 친척끼리 모이는데 며느리가 안 오냐고 시부모님부터 친척들까지 한 소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 아파서 못 간다, 응급실까지 다녀왔다 말하며 중간에서 어떻게든 쳐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기어이 하셔서는 이런 소리를 하셨죠. 몸이 부서지는 것도 아닌데 30분 거리도 안 되는 시댁에 이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춘다니? 이게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안 간 건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고, 일단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열도 많이 나고요. 나중에 친척 어른들께는 따로 연락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도 없이 내가 다 하려니 혼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 줄 아니? 글쎄 나더러 우리 집에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는 소리까지 하더라. 아이고 창피스러워서 원. 암튼 다음에는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거야. 결국 남편이 제 표정 구겨지는 거 보고 전화기를 뺏어서 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는 바람에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시댁과 친정이 다르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았네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까탈스럽게 구셔도 거의 다 웃는 얼굴로 맞춰드렸습니다. 그때는 착한 며느리 증후군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남편이 어머니께 다 맞출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말대꾸하기 시작하면 어머니와 저 사이는 물론이고 남편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돼서 제가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양가 지원 받은 것 없이 결혼했고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던 어머니가 어찌 그리 변하신 건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돌이니 뭐니 얘기 안 하시겠다고 하시던 분이 저에게 전화 강요, 방문 강요하시면서 저를 부모님이 이런 것도 안 알려주셨냐며 가정교육 못 받은 사람 취급하셨고 제 수입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 커리어도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딸 가진 집안이 알아서 먼저 연락도 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커트를 잘해줘서 시부모님 다이렉트 연락도 안 받고 최소한의 방문만 하고 있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는데요. 결국 시어머니와 한 번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필 외주업체랑 미팅이 있는 날 연락도 없이 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준답시고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워낙 바쁘게 나가는 바람에 집 정돈을 잘 못해놓고 나갔어요. 예, 나 너희 집에 거의 왔는데 집에 있는 거지? 저번에 가져다 준 거 다 먹었으면 빈 반찬통은 미리 꺼내놔라. 나 올라갈 테니. 어머, 어쩌죠 어머니? 제가 지금 미팅이 있어서 외부에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도 안 치우고 나와서 집도 엉망이고 반찬통도 그대로인데요. 집이 엉망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딸 집에 오셔도 전날에는 가겠다고 연락하고 오시는 분들이라 당황스럽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오시면 안 되나 했더니 어머니가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너 살림 재주 없는 거 모르는 일도 아니고 내가 아들 집 오는데 며느리한테 문전박대 당해야겠어? 그러지 말고 집 비밀번호는 알려줘. 내가 알아서 놓고 갈 테니. 다 오셨다는 분을 도로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알려드렸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냥 반찬만 놓고 가시면 될 일인데 저 미팅하고 있는 중간에 어머니가 몇 번이고 전화를 하시는 통에 너무 곤란했습니다. 도중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미팅 끝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받았다가 받았다고 생각하셨는지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어른이 전화하면 즉각 전화를 받아야지. 싫은 소리 들을까 봐 그러는 게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 외주업체랑 미팅 중에 어머니가 계속 전화하시는 바람에 못 받은 건데요. 저 이제 끝났는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저에게 한심하다는 말부터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장가를 아주 잘못 보냈구나. 잘못 보냈어. 집안이 볼 것 없으면 너라도 야무지게 교육을 시켰어야지. 너는 대체 친정에서 뭘 보고 배웠길래 집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니? 내가 아주 발 디딜 곳이 없어서 혼났다. 제가
요즘 마감이 늦어서 며칠 청소를 못했어요, 어머니. 아까 집 엉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가면 청소할게요, 어머니. 반찬 놔두시고 괜히 저희 집 치우신다고 청소하지 마세요. 제가 얼른 가서 정리할게요.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는 나한테 살림하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겠어. 이래가지고 어디 나중에 애 낳고 잘 키우기는 하겠니? 너야 집에서 일하니 상관없지만 우리 아들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입성 추례하면 다 마누라가 욕먹는 법이다. 명심해. 나원 집안 엉망이라길래 얼마나 엉망인가 했더니 이런 꼴은 또 처음 보는구나. 한창 잔소리를 하시고는 끊으셨는데 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전화하셔서 제 욕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했는데도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지 뭐라고 실랑이를 하는 듯 싶었는데요. 남편이 생전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어머니에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우리가 어찌 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도 마세요. 반찬 주고 가봤자 먹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오셔서 우리 집사람 잡지 마시라고요. 저희가 알아서 갈 때 되면 갈 테니까 다음부터 연락도 없이 불쑥 오시지 말고요. 저는 남편과 어머니 대화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역시 시어머니 화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까지 들리더라고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단 소리를 하시더니만 충격적이게도 우리 친정부모님이 딸을 엉망으로 교육시켜서 보냈다며 우리 부모님 꼴도 보기 싫다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꽤나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남편 역시 어머니 하시는 말에 저 상처받은 모습 보고 미안했는지 어머니에게 당분간 본가에 안 가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여차저차해서 어머니도 한풀 꺾이셨고 저한테도 사과하셨는데요.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도 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을 애써 지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무렵에 무리해서 일을 하느라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쉬지 않고 일했으니 이제는 조금 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갈등에 지치기도 했고 저도 건강을 챙기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가지고 싶었고요. 시부모님께도 저 당분간 일을 쉬고 전업으로 있으면서 살림이랑 남편 내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 살림 못한다고 잔소리하시는 분이니 집에서 전업으로 있으면서 잘 배우라고 하실 거라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어머니는 떨떠름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 혼자 돈 벌어서 너 먹여 살리는 거냐? 너는 시집 한번 잘 왔구나. 결혼해도 일 그만둘 생각 없다고 하더니만 기회되니 바로 그만두고 말이지? 제가 어머니 말에 당황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한 소리 하긴 했습니다. 아, 참 엄마. 제발 이 사람한테 그 말 좀 조심하세요. 이 사람의 시집 잘 온 게 아니라 제가 장가를 잘 들었죠. 이 사람 그동안 저보다 수입 더 좋은 때도 많았어요. 충분히 쉬어도 됩니다.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이 사람 건강이 중하죠. 어머니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일 다시 시작하는 건 제가 결정할 겁니다. 어머니는 못마땅해 하는 눈으로 저를 한번 흘겨보시고 마셨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완전 제 편을 들어주니까 더는 뭐라 말 못하셨지만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척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시댁에 갔는데요. 그날 저 며느리가 아니라 불청객 취급 받았습니다. 제 딴에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밤 나르고 상 치우고 했었는데 친척 어른들이 저한테 잔소리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손님같이 굴지 마라. 시부모한테 사근사근 잘해라. 김장 며칠이니까 오는 거 잊지 말라 등등. 부모님 욕까지 들었는데도 이런 불편한 자리에서 왜 이상한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과장해서 얘기하셨나 보더라고요.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 얘기하셨을 테니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말씀 안 하셨겠죠. 그 잔소리를 듣고 알겠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일가 친척들에게 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얼마나 하셨는지 말입니다. 이외에도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남편과 제 사이 이간질하거나 제가 생신 선물 드리면 냉랭한 표정으로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시거나 기타 등등 저를 싫어하는 티를 온몸으로 내셨거든요. 저는 그러니 점점 주눅 들고 시댁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명절이랑 생신 때 말고는 더 이상 가족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불참 선언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았는데 어머니가 한 번 더 고춧가루를 뿌린 셈이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정에 시시콜콜 시댁과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해봤자 부모님 근심만 만드는 셈이라서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은근히 가부장적이라서 시댁 나쁘게 말해봤자 저에게 잘하라고 하실 분들이기도 하고 결혼 전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들 저희 부모님께는 정말 예의 갖춘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하는 건 모르셨을 겁니다. 저 혼자만 잘하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어머니가 왜 틀어지셨는지 몰라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노력해봐야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덕에 어머니 직접적인 연락 피하면서 그럭저럭 피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시더라고요. 저에게 유난스레 갑질하시고 냉랭하시다가 갑자기 자주 봤으면 좋겠다느니 친하게 지내자느니 이제껏 서운한 거 다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 하시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로 마음의 문이 닫혀서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았고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잘 지내자고 하니 무슨 꿍꿍이신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고상하게 말씀하시며 잘 지내보자는 어른의 말을 무시해도 될지 고민스럽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결국은 본인 부모님이어서 친하게 지냈으면 했겠죠. 자기가 봐도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과하게 하시니까 나름 제 편 들어준다고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것일 테고요. 저는 그때 시댁과 소원하게 지내면서도 절연하겠다는 마음은 먹지 않았던 터라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비동서가 인사를 오기로 했다더군요. 이번 달에 둘째 며느리 될 아이가 인사를 오기로 했어. 근데 우리 집 와서 큰 며느리랑 장남이 없으면 뭐라고 하겠니?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듣자니까 글쎄 그 아이는 집도 잘 살고 어린 나이에 사업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번다지 뭐냐. 어쨌든 그런 자리에 니들이 와야지. 모양새가 좋지 않겠니? 괜히 흠잡힐 일 만들기는 싫어서 그런다.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왜 갑자기 저에게 잘 지내자고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저 결혼할 때랑은 상황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반반 결혼이니 뭐니 했다지만 글쎄 그 댁에서는 애들 집을 해준단다. 그것도 6억짜리 신축 아파트라지 뭐니. 우리 집에서 너무 낮은 자세로 나갈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흠잡혀서도 안 되니까 너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해. 네 예비동서 아니냐. 혹여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알겠니?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집까지 해오고 돈 잘 버는 둘째 며느리에게 혹여 제가 쓸데없는 시댁욕을 할까봐 걱정도 되셨던 겁니다. 어머니 속내가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는 우애 좋은 남동생인데 제가 그 일까지 남몰라라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동서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나이는 저보다 3살이 어린데 굉장히 사람 상대하는 모습이 노련해 보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동서와는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게다가 저는 어쩐지 예비동서가 너무 낯이 익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못 알아보고 깍듯이 인사도 하고 긴장하는 예비동서를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신 사이 동서가 저를 빤히 보는가 싶더니 저에게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기 혹시 저 어디서 보신 적 없으세요? 긴가민가 했는데 저는 형님 어디서 봤는지 지금 막 기억나는데. 와, 정말 세상 좁네요. 예비시댁에서 아는 분을 만나다니요. 그 말에 저는 아까 낯이 익다고 느낀 게 이유가 있나 싶어 다시 한번 예비동서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네? 우리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 아마 못 알아보실 수도 있겠네요. 아마 여러 사람들 중에 제가 끼었다가 형님을 봐서 그런가 봐요. 혹시 아버님이 성남에서 큰 사업체 운영하지 않으세요? 제가 거기랑 거래처거든요. 거기서 형님 뵀어요. 사장님 따님인 줄은 몰랐는데 제품 디자인 일 하시는 거 봤거든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아버님이랑 얘기하고 커피도 같이 마셨는데. 그 말 들으니 기억이 순간 나더라고요. 아, 그때! 그때 그 직원들이군요. 어린 친구들이 참 열심히 다 했는데 어쩜 이런 인연으로 만나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혹여 어머니 들을까 소곤거리듯 말하더라고요. 근데 형님, 교회사 사장님 따님이면 거의 준재벌급 아니에요? 생각보다 평범한 집안에 시집 오셨는가 봐요. 재벌급은 무슨. 사실 시댁에서는 우리 집 그 정도로 잘 사는 줄은 아직 몰라요. 나도 아직 시집 온 지 2년 정도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 생각으로 말 안 했어요, 동서. 이제 우리 가족 될 테지만 부탁이 있는데 이 사실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집 자세한 재력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비동서는 눈치가 빠른 사람답게 무슨 이유인지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동서와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 나누면서 서로 많은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저 시집 와서 한 번도 시댁에서 좋았던 적이 없었는데 마음 맞는 동서가 들어온다는 생각에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비동서는 큰 탈 없이 결혼을 하더군요. 아마도 동서 집도 잘 사는 데다 사업해서 돈까지 잘 번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거의 다 여자 쪽에 맞추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했던 시모 갑질은 전혀 하지 않으셔서 제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어찌나 둘째 동서를 예뻐하시든지 가끔은 질투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가 동서 눈치를 보시는지 뭐 하나 사면 제 것도 덩달아 주시긴 하더라고요. 저야 뭐 예전에 트집만 잡히다가 동서덕 본다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머니가 동서와 저를 차별하는 게 심해지더라고요. 가끔은 동서가 민망해할 정도로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으면 어머니는 너무 심하게 동서를 치켜 세워 올리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서만 보면 자동으로 입꼬리가 놀라시는 분이셨어요. 그날은 가족 모임이긴 했지만 동서가 매장을 새로 낸 기념으로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아가. 너 이번에 새로 낸 매장 며칠 만에 매출이 대박 났다며? 역시 재주 있는 애는 뭘 해도 잘 되는구나. 그동안 매장 새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시댁에 뭔 일 있을 때 잘 챙기지도 못하고 죄송했어요, 형님. 형님께도 감사해요. 저 바쁠 때 집안 행사 도맡아 주셔서요. 동서는 참 예쁘게도 시어머니가 뭔 얘기를 하시면 꼭 저에게도 공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동서. 동서 그동안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지? 잘 돼서 너무 좋다. 어머니는 동서가 좋아하는 음식 접시를 가까이 놓아주며 엄청 챙기시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그런 자리에서 꼭 저에게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예, 너 저기 가서 애 국 좀 더 떠다 줘라. 올 때 잡채 좀 더 담아오고. 어머니가 턱으로 지시를 하면 동서는 민망한지 저보다 먼저 벌떡 일어나서 가져오려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억지로 동서를 앉히시곤 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여기 일할 사람이 있는데 너까지 왜 일어서니?
얘, 뭐하고 있어? 어서 가서 가져오지 않고. 오는 김에 아비도 밥 한 공기 덮어주고? 어머니가 이러시면 남편은 군말 없이 일어나려는 제 어깨를 누르고는 자기가 가서 합니다. 식구들 식사하는데 분위기 망칠까봐 어머니께 군소리하지 않고 본인이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또 못마땅해서 어쩔 줄 모르시곤 했습니다. 본인이 시켰으니 하지 말란 소리도 못 하셨죠. 그래도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미안해하니 저도 그럭저럭 참고 넘어가는 일 많았습니다. 그나마 동서가 못 됐다면 가족관계가 안 좋았을 텐데 동서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자기도 지내보니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차별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저한테 어쩔 때는 동서가 묻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심하게 대할 때 왜 친정 얘기하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웃곤 했습니다. 유치하게 제가 우리 집 재력 자랑하면서 어머니께 맞서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가 함부로 하실 때는 예전처럼 거리를 둬야겠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동서와 사이가 좋아도 시댁에 가는 건 여전히 싫었어요. 그런데 결국 터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결혼해서 처음 맞는 명절이었죠. 저는 그때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쉬는 김에 아이가 는 노력을 하자길래 일 시작하는 시기를 좀 더 뒤로 미룬 참이었어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둘이나 들어왔으나 친척들도 많이 불렀다며 음식을 전날 아침부터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 갔더니 동서는 없고 저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서는요? 이따 오면 같이 시작할까요? 기다리지 말어. 바쁜 애를 뭘 아침부터 부르니. 한가 네가 일찍 와서 해야지. 이따 점심 무렵에 오라고 했으니까 미리 재료 준비나 해놓으면 될 것 같으니 우선 시키는 일이나 하렴. 저는 알겠다고 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아직 음식이 서툴다 보니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오전 내내 물김치 담그고 전 몇 종류를 해도 절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동서가 점심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고는 동서가 놀라는 겁니다. 어머, 형님, 왜 이리 일찍 오셨어요? 어머니가 점심 무렵에 형님도 올 거라고 하셔서 조금 일찍 온 건데. 동서는 슬쩍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어머니는 모른 척 슬쩍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저야 어머니 속내가 다 보여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님이 이번에는 해야 할 음식 많다고 하셔서 좀 일찍 왔어. 밥 먹고 같이 하면 금방 하겠다. 동서와 점심을 먹고 슬슬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서에게는 뭘 안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TV나 보라고 하시고는 저에게 과일을 깎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음식을 대부분 해놓았는데 부쳐놓은 전이 아무래도 가지수도 그렇고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다른 거 말고 전을 좀 더 부쳐달라고 부탁했어요. 동서, 다른 건 내가 하면 되니까 지금 내가 부치는 전만 좀 더 부쳐줄 수 있어? 네, 형님. 제가 바로 할게요. 그런데 일어서려는 동서를 시어머니가 도로 안 치시는 겁니다. 예! 마저 네가 하면 될 일이지 왜 과일 먹고 있는 애를 부르니? 어머니, 형님 혼자 다 하시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빨리 마저 할게요. 동서는 곤란해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동서, 나랑 같이 빨리 하자. 그럼 저녁 되기 전에 끝날 것 같아. 그런데요, 그때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셔서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니만 제가 부쳐놓은 전을 갑자기 뭉텅이로 집어던지시더니 저에게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예, 너는 시어미 말이 말 같지 않니?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네가 부칠 것이지 왜 바쁜 사람한테 일을 시키니? 내가 오늘 둘째 일 시키려고 부른 줄 아니? 시어미가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감히 대놓고 시켜먹는 게 뭐겠어?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응? 순간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동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허둥지둥대며 바닥에 어머니가 던진 전을 주워 담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든 전을 어머니 성질 난다고 이런 식으로 던지시는 건 뭐예요? 저는 전 부치는 게 당연하고 동선은 안 된다는 건 또 뭐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야? 너 지금 시어미한테 대들은 거니? 해보자는 거야? 분위기가 격해지는 그때 동서가 갑자기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서서 제 말을 막았습니다. 형님 참으세요. 아무래도 어머니께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셨어요. 저 어머니가 예뻐해 주시는 거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너무 불편했어요. 왜 형님이랑 저랑 대하는 게 이렇게 다르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형님은 어머니가 어쩌면 저보다 더 잘 대해 주셔야 하는 며느리예요. 제발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서 놀고 먹는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사는데 세상에 저렇게 편한 팔자 또 없다. 너랑은 아예 다른 사람이야. 시킬만 하니 시키는 거야. 노는 사람이 이런 거라도 해야지. 결혼할 때 뭐 너처럼 해왔으면 이러지도 않아.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했으면서 놀고 먹는 게 꼴 보기 싫은데 어쩌겠니? 어머니는 화가 나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시더군요. 그때 동서가 어머니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요.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대단한 사람이던데요. 저 거래하는 거래처 회사 사장님이 형님 친정 아버지신 거 혹시 모르셨죠?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회사예요. 저는 그냥 구명가게 수준이잖아요. 형님이 아무리 집에 계신다고 해도 어머니가 저랑 이렇게 차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뭐? 그게 무슨... 사돈댁은 작은 사업한다고 하던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제 친정이 부자라는 걸 2년간 모를 수가 있는 거냐?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동서 말이 맞아요. 제가 말 안 하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겸손하셨으니 모르신 거죠. 결혼할 때 어머니 그 알량한 자존심 지켜드리겠다고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건데 어찌 일이 되었네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말 안 하길 잘했다 싶어요. 덕분에 어머니가 진짜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그게 정말이야? 바깥 서더니 큰 회사 사장이라는 게? 근데 니들 결혼할 때는 왜 도와준 것도 하나 없다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거야 제가 도움받는 건 싫다고 했으니까요. 저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 있는데 결혼 의리의리하게 하는 거 욕심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어던진 저는 어머니가 다시 붙이셔야겠네요. 죄송하지만 이런 대우받고 제가 여기서 음식할 이유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오늘 이후로 여기 올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지난 2년 동안 어머니한테 홀대받으면서도 저 정말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오늘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속물 같은 분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동서한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가 예뻐하는 동서를 큰 며느리라고 생각하셔요. 뭐? 너 지금 절연이니 뭐니 하겠다 이거야? 네가 부잣집 딸이라고 달라질 거 없어. 너는 그래봤자 우리 아들 마누라고 내 며느리다. 어쨌든 어머니, 그동안 저에게 하신 행동 잘 돌이켜보세요. 요즘 누가 어머니 같은 분 참고 견뎌요. 멀쩡한 부부도 이혼하겠어요.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지 않으면 저 시댁에 안 와도 아무 소리 안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할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당혹스러워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자존심에 더 말을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물론 동서는 차마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연락한다는 눈짓을 하고는 저는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 전화기에 불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마 남편에게 우리 친정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던 모양입니다. 이미 남편은 저에게 상황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우리 아빠 지방의 공장에는 가봤지만 본사 규모나 우리 집안 재력을 정확히 몰랐으니 내심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어머니께 그런 대우를 받은 사실을 듣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만 이제는 무슨 때 되면 본가 가는 것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이미 어머니에게 절연 선언하고 왔으니 상관없었지만 남편만이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자기도 덩달아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랑 동생 사이 틀어질까 봐 당신이 중간에서 노력 많이 했지? 나도 다 알아. 근데 나도 내 와이프가 더 소중해. 어머니 때문에 힘들게 하면서 본가 갈 생각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예 가지 말자. 어머니가 아주 난리시더라. 당신네 부자인 거 알고 나더러 아예 장인어른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하라는데 아휴 우리 엄마지만 엄마 욕심 감당도 안 되고 할 말도 없다. 미안해 여보. 진작에 끊어버렸어야 하는데. 괜찮아. 나는 이미 어머니 볼 마음이 없는데 당신이 불편할까 그게 걱정이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시댁과 자연스럽게 절연하고 지냅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남편을 엄청 괴롭혔고 저에게도 문자 폭탄이라고 할 만큼 심한 문자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더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불편해했더라면 저도 걱정이 많았겠지만 다행히 남편은 저를 지지해 주었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속물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참으려고 했던 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제가 시댁을 멀리하는 게 어머니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면서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착한 동서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시간 지나고 보니 그 상황에서는 시댁과 절연하는 방법이 저에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것이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멀어졌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마음 편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의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